저희 실험실에서 최근에 찾은 벤프로페이나는 기존 약물의 타겟하고 유용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신 대로 모든 순서로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제1역에서 보니까 저는 화학을 전공한다는데, 그래서 저희 랩은 셀 베이스나 피노타입 베이스로 화학물질을 찾고 그 화학물질을 가지고 표적을 발굴하고 그 화학물의 유용성을 셀하고 분모해서 검증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드럭 타겟은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료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실험실은 의과대학도 아니고 병원이 없기 때문에 또 제 백그라운드가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한 25년 정도 항암제 관련된 일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암 전이 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통계로는 암 전이에서 사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제너럴하게 암 환자의 90%는 전이에서 사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율은 낮고요. 또 하나는 2차 발병하고 재발에 대한 위험이 암 환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죠. 사실 그게 가장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암세포 자체보다는 암 전에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캔서 스템셀에 대한 거의 정립이 됐으니까 원바리의 캔서 스템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 하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전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왜 일을 하게 됐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것도 아직도 100% 다 모든 온콜로지스트들이 어그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너럴리 암전의 첫 번째 과정은 아마도 원바리의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혈관이든 림프든 타고 다른 장기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했고, 또 최근에 보면 실제로 암세포가 조직을 통해서 가는 경우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빠른 방법이고 가장 포퓰러한 암전의 메커니즘은 원바리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림프가 됐든 혈관이 됐든 타고 가서 다른 장기에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떨어져 나오는 거고 세포의 이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세포의 이동, 특히 암세포의 이동을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암전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컴파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 이제 화학연구는 뱅크에 한 15만 개가 있고 실제 구입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암전이를 택했을 때는 약물이 기존 항암제보다는 세이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독성의 문제점에서 세이프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대상을 기존 약물하고 적어도 전임상 이상을 통과됐던 약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약에서 분리된 화합물, 그게 한 500개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합성 화합물이 한 3,000여 개 정도 대상, 토탈 한 3,500개를 이런 식으로 피노타입 어세이를 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저희 하이스쿨 할 정도의 사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했고요. 그런 과정에 MD64라고 하는데, 이 MD64가 아까 타이틀했던 벤프로핀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코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슬라이드에는 전부 MD64라고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암세포의 이동을 적절히 저해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물론 그냥 MCF10A는 우리가 흔히 쓰는 노멀 셀입니다. 그러니까 이모탈에 대해서 잘 자라는 셀이라 보면 전혀 영향이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파이브로스트나 해봐도 노멀 셀에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저희도 이제 동물 실험을 초기에는 굉장히 좀 하이 도즈를 했습니다. 이 화물이 진짜 전이가 억제가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저희도 이제 퀘스천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이 도즈로 해서 50mg 파인 케이지로 해서 보니까 적절히 잘 억제한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서 70~80% 이상 억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할 대상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후에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타겟은 뭐냐, 이런 것부터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보니까
ARP2라고 하는 그 액틴 폴리머리즘의 브리칭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이 프로테인은 ARP2, 3가 코어고요. 막 대들보 같고요. ARPC 1부터 5까지 5개에서 7개의 프로테인의 컴플렉스입니다. 이게 브랜칭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문헌 서치나 전체를 보니까 엔도지니어스하게 이 프로테인의 펑션을 조절하는 프로테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미국과 유럽 쪽에서 많이들 해서 이런 프로테인들을 찾아서 일을 했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프로테인을 가지고 하고 익스프레션에서 실태해보면 정말 동물에서도 마이로신 블락되고 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이런 프로테인, 왜냐면 이 컴플렉스 자체가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토솔, 핵 이런 데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테인으로서 이걸 컨트롤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찾은 화합물은 요 ARPC2라고 하는 거와 인터랙션을 해서 이 컴플렉스 펑션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암 전이를 막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ARP2 컴플렉스와 상관없이 또 이 브랜칭이나 그 폴리머리제이션에 관여되는 프로테인이 포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민의 이니비터는 스몰 몰큐도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멀 셀도 건드리고 독성이 있어서 디벨롭은 되지 않고 스터디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후에 후속 연구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작성했는데 우선은 장점은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암 전이를 생각했을 때는 약물의 세이프티를 굉장히 많이 컨설을 했는데 기존 FDA 승인받고 한 40여 년간 쓴 약물이니까 그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세포하고 동물에서 효능을 검증했고요. 그다음 표적도 검증했고 그 표적에 해당되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액티비티 증가하는 화합물.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컴퍼니에 있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니까 물스티커 있어도 좋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존 약물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존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별화해서 산업화한다는 데 굉장히 컨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액티브한 컴파운드를 찾을 수 있게 생각을 해서 많은 그러니까 모획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면 이제 톡시티나 전체 프로파일링이 다르니까 마이너와 튜닝을 해봤습니다. 근데 럭키하게 CG609라고 하는 화합물은 셀레브에서 한 20배 정도 이상의 활성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세프티 컨선을 좀 많이 완화하면서도 할 수 있겠구나 저희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는 이제 췌장암 쪽이고 췌장암은 워낙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췌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가스텍에 해당되는 콜론을 봐도 암전이를 적절히 잘 억제한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세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모틸리티가 상당히 좀 증가해야 되는데 그 암세포의 모틸리티가 상당히 감소하고 요 CK 컴파운드라는 건 그 ARP2 그 모획을 건드리는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전체적으로 노멀 셀과 캔서 셀을 전체적으로 하고 해서 현재도 저것도 포민 유니트 마찬가지로 스터디용으로만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 MC10의 마이그레이션은 억제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을 뭐 특별히 증가시키지도 않는데 모틸리티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는 포지티브한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적응증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러면 타겟에 대한 걸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SHRN을 만들어 동물 실험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거의 90% 이상 억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물에 뭐 특별한 이상이 있어. 물론 이게 지금 동물 실험이라는 게 보통 한 2달 정도면 전체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2달 동안에 어떤 피노타입을 보고 어떻다 일단 말할 수 없는데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낙아웃하거나 SHRN 했을 때도 모틸리티 자체를 감소하는 컴파운드에 의한 효과나 그 제네틱에 의한 효과가 동일하다는 걸 저희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액틴 폴리머리제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낙아웃하면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동물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디셔널 낙아웃을 몇 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저희가 리버, 그다음 메인 장기 이제 렁, 그다음 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노타입이 어떻다 아니면 저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건 아직은 찾지 못했고요. 저희가 조금 더 포더 스터디를
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 구조 베이스로 해서 CG609도 한번 찾았고요. CG609는 기존 램프로입니다. 한 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수송전이지 어떤 셀에서 한 100배 정도도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물 실험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50mpk 썼는데 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10mpk에서도 잘 나오고요. 5mpk에서도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온다는 걸 저희가 최근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 활성 관계도 증명.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화학을 했으니까 화학한 사람이 타겟을 밸리데이션은 첫 번째는 구조 활성 관계가 나오느냐인데 구조 활성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엑스레이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NMR을 트라이 했는데 NMR은 이게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NMR은 뭐 다만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밸리데이션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낙아웃이나 SHR을 해가지고 NMR까지 봤을 때도 돼서 타겟은 충분히 밸리데이션 됐고 이 화합물이 우리가 그 어프니트 방법으로 찾은 타겟과 결합하는 것도 맞다고 저희는 뭐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블락하는 이렇게 큰 몰리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처리했을 때 이제 이렇게 준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도 블락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전이 쪽에 물론 뭐 엔지오제네시스가 꼭 암전이만은 아니지만 암전이 거의 한 20년 이상 스터디가 많이 됐죠. 그리고 약물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몇몇 약물은 FDA 승인이 받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임상에서 효과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네처 메디신에 ARPC3를 낙아웃을 하고 엔젤슨이 이니비터 처리하니까 브레인 메타스테이스 굉장히 스트롱하게 블락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엔저제니스 기존 약물과 컴퓨터를 한다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암전이 쪽에 가장 먼저 된 거는 이제 조직을 침투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깨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메탈로 프로테이즈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이즈도 뭐 한 거의 20개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타겟 세라피를 지금도 뭐 엄청난 많은 타겟 세라피를 하죠. 하지만 대부분 임상에서 효과가 10 내지 20%, 30% 뭐죠. 글리백을 제외합니다. 글리백은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예 마이그레이션을 블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전략들이 나오고 최근에 아예 마이그로 스태틱이라 하는 워딩을 새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죠. 앞으로 5년, 6년, 10년 가면서 승인 받았는데 현장에서 어떻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장점은 그런 측면 플러스에서 기존 약물의 항암제는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컴비 세라피를 했을 경우에 장점도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뭐 산업동향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굳이 항암제 쪽은 끊임없이 고령화와 비례해서 가고 있고 시장도 거의 두 자리 숫자의 퍼센테이지를 증가하고 있는 걸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대 효과 쪽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복용에도 문제가 없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서 병원에서 거의 완치되셨습니다. 매년 검진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던 불안해하는 분들을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컴비 세라피에 의해서 기존 약물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약물은 아까 제가 동물실에서 보여드리신 것 같이 원발류의 암세포도 슈링크시킵니다. 그러니까 액틴 폴리머레이션을 블록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디바이드를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고 장기 가면 이제 네크로스가 일어나는 에퍼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발류의 항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암세포가 원발에서 떨어져 나와서 제2의 사이트에 가서 정착을 한다 해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현대 기술은 디텍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전이를 사실 일찍 디텍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멀 셀에서의 활성, 그러니까 모틸리티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저희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할 수 있죠.